안녕하세요. 세금킬러 자담세무에게 수혜경 세무사입니다. 어제는 참 값진 봄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니까 나무도 꽃도 점점 푸르러지는 것 같은데 좀 안 좋은 소식은 황사가 있는 게 조금 약간 부담이네요. 그래도 여러분, 봄은 봄입니다. 꽃 구경 잘 다녀오시고요. 항상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난이도 있는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요,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증세에 대한 세무조사, 거기다가 세무조사가 무려 2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때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에 대한 중복조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최근 대구지방법원의 1심 판결 내용을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2차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입니다. 올해 2024년 2월 7일 날 결정된 사안입니다. 1심 판결이에요. 자, 사실관계를 저와 같이 들여다보시면은요, 원고는 2020년 1월 27일 날 사망한 1929년생인 피상속인의 양자로서 피상속인의 단독 상속인입니다. 조금 더 제가 이 피상속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피상속인은 여성분이셨는데요. 한국전쟁 중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시다가 이제 1964년 양자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좀 모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홀로 지내시다가 2015년경 이 양자의 주소지로 이제 같이 세대가 합가가 됐고요. 그리고 15년 11월경에 요양원에 입소를 해서 요양원에서 약 4년간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참 쓸쓸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게 돼가지고 저도 참 마음이 좀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제가 배경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원고는 2020년 7월 31일 원고의 처와 원고의 자녀들이 사전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모두 포함을 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신고 납부 세목이 아니고 정부 부과 세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국세청에서가 결정하는 세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상증세인 경우에는 반드시 웬만해서는 상속 재산가액이 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처분청은 세무서입니다. 국세청은 2021년 3월 24일부터 2021년 5월 2일까지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원고와 원고의 처 그리고 원고의 자녀들의 명의로 각각 그 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이제 상속세 신고할 때 이 상속인 분께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가지고 상속재산으로 결정했고, 피상속인이 생전인 2015년 10월 31일 양도하고 지급받은 토지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제1은행 계좌로 송금이 되었다가 수십 차례에 걸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까지 확인을 하고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한 후에 원고에 대하여 확인된 현금 증여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증여세를 부과하는 2차 세무조사까지 나온 건입니다. 좀 더 얘기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피상속인 분은요, 2015년 11월 19일 토지 양도대금 중에 잔금이 이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 제1계좌로 송금이 됐습니다. 이 피상속인의 은행 제1계좌는요, 13년에 이제 개설된 이제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 제2 은행 계좌인데, 이 은행 계좌로 일부 이체되었는데, 이후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총 4년에 걸쳐서 제2계좌에서 제1계좌로 하루에서 5일 간격으로 1회당 약 200에서 500만원씩 총 362회에 걸쳐 송금이 되었다가 제1계좌에서 결국 현금으로 인출이 된 상황이 포착이 됩니다.
제1과 제2 계좌의 그 사용 내역 중에는요, 피상속인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인 2015년 말경부터 2019년경까지 할인마트라든가 주유소 그리고 병원 등에서 사용된 상속인의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고가의 차량도 취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제1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상속인이 2013년 3월경에 개설을 했고요. 제2계좌는 피상속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무렵이었죠. 2015년 이제 말경에 이제 각각 개설된 건데, 제1이나 제2계좌 모두 원고의 처 도장이 거래 인감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제 원고의 처가 그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요, 그 피상속인의 제1, 제2 계좌 모두 상속인의 처와 그리고 피상속인 그리고 남편이 상속인이죠. 상속인이 이제 은행을 같이 방문을 해서 계좌 개설을 했고, 당시에 그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도장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인의 처의 도장으로 개설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분청은, 국세청은 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사용처에 관한 그 소명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즉, 원고는 그 당시에 요양병원에 있던 그 고령의 피상속인의 현금을 전달하거나 피상속인의 이제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해 이제 그 아까 제1계좌에서 현금을 다 인출했잖아요. 그 돈을 사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처분청은 2021년 5월 17일부터 결국 2021년 8월 27일까지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고,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의 양도대금, 토지 그 양도대금 중에 양도소득세의 납부세 그리고 현금 수중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자진신고한 상속세 그 재산가액 그리고 피상속인의 요양비 등으로서 증빙이 이제 확인되는 그 합계액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수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상속인에게 2021년 10월 8일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당의 현금 증여분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이제 봐서 당연히 상속재산가액도 다시 합산이 됐기 때문에 상속세가 더 추가로 부과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불복을 했고, 그래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제기했지만 심판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소송에 이른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 이제 이해는 가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원고가 이제 항변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내가 이 세무조사는 2차 세무조사는 이제 1차 세무조사와 중복되는 사안이 많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형식적으로만 세목을 달리할 뿐, 즉 우리가 1차 세무조사는 어땠습니까? 상속세였고 2차 세무조사는 증여세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목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은행계좌, 제1계좌, 제2계좌에 대한 세무조사로서 1차 세무조사와 세목, 과세기간이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중복조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조사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중복조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첨부해가지고 역시 1차, 2차 세무조사는 이제 부분 세무조사 사유도 있다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차 세무조사는요, 위법한 세무조사의 터잡은 이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위법하기 때문에 2차 세무조사에 따른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 부과 처분은 취소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취소를 요구하는 사안이잖아요. 자, 관계법령 좀 보시면은 국세기본법 두 조 한번 보겠습니다. 81조의 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참고하고요. 81조의 11 통합조사의 원칙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세기본법 81조의 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항에서가요, 세무공무원은 총 10가지입니다. 10가지 사안을 제외하고는 어떻습니까? 같은 과세기간, 같은 세목 등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든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돼서 잘못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재조사 결정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직무와 관련돼서 이제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알선을 하는 경우, 그리고 부분 조사를 실시한 후에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경우라든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4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떻습니까?
중복조사, 즉 재조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세기본법 81조 11 통합조사의 원칙을 좀 보시면은요. 우리 세무조사는 1항에서가 원칙적으로 사과 관련해서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가 있는 세목을 통합해서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한 세목만 조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서가 이제 특정 세목만 조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목의 특성이라든가 납세자의 신고 유형 그리고 사업 규모 등에 따라서 세금 탈루 혐의 등을 고려해서 이제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든가 특정 채권의 확보 등을 위해서 역시 특정 세목을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의 효율성이라든가 납세자의 편 등을 고려해서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이제 그 시행령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즉, 무자료 거래라든가 위장 가공 거래 등등등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특정 세목만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가요, 부문조사 사유에 대해서도 역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정 등에 대한 처리라든가 국세 환급금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제 이런 경우, 그리고 재조사 결정에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 그리고 역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그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탈세 제보가 있어가지고 탈세 혐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든가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을 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이 돼서 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부문조사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국세기본법 81조의 11에서가 통합조사의 원칙 그리고 특정 세목 조사 가능한 이유 그 여부 그리고 부문조사 사유 등에 대해서 열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법령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사례에 대해서 과연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에 대한 중복조사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판단은 4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요, 과연 동일한 사실에 대한 재조사인지 여부입니다. 우리가 1차 세무조사는 어떻습니까? 상속세를 세목으로 해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나 원고처 그리고 원고의 자녀들 앞으로 송금된 그 금액이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누락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전증여에 해당된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증여세를 세목으로 한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그 현금으로 인출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어떻습니까?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는 동일한 사실에 관한 재조사가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2차 세무조사인 경우에는 특히나 1차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현금 인출 후에 그 거래 내역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못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세무조사의 범위입니다. 1차 세무조사, 즉 상속세 세무조사였던 1차 세무조사에서는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세무조사인 2차 세무조사에서는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개설 내역이라든가 아까 13년 1계좌가 개설이 됐고 15년 말경에 2계좌가 개설됐고 그 누구랑 가서 은행에 어떻게 가서 이제 계좌를 개설했고 인감은 왜 피상속인의 인감이 아니었는지 사실 확인서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 처분청이 이러한 개설 내역 그리고 현금 인출 경위 무려 이제 4년간에 362회에 걸친 그 현금 인출된 경위라든가 사용처에 관해서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한 겁니다. 따라서 2차 세무조사가 단순히 1차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행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접근 방법은요, 조사 대상 세목의 중첩 여부입니다. 원고는 주장을 하고 있죠. 1차 세무조사 결과 원고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됐다. 1차 세무조사는 형식상으로는 상속세 조사라고 하면서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을 이유로 어떻습니까? 1차 세무조사는 명목상 세무조사일 뿐이다 라고 원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처분청은 1차 세무조사 결과 원고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우리가 상증세법 제13조 그리고 상증세법 제28조에 따라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공제를 해야 함에 따라 산출된 그 증여세를 부가 통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상증세 13조와 28조를 좀 보셔야 되잖아요. 자, 상증세 13조는요 상속세 과세가액입니다. 1항에서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제 14조에 따른, 자, 상속세 14조에 따른 그 공과금 등을 뺀 후에 다음 각호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어떻습니까?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 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사전 증여재산으로 해서 합산을 해야 되고,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재산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이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인 경우에는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조에서는 이렇게 상증세법 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내용처럼 1차 세무조사 결과 원고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공제를 하여야 함에 따라 산출된 증여세를 부가 통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접근 방법은요,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원칙입니다. 상속세 과세 표준 결정을 위해서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제 원고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에 대해서 사전 증여분 신고를 누락을 했고, 이에 따라서 세금 탈루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처분청은. 그래서 그러한 누락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2차 세무조사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 중에 4년간 362회입니다. 362회에 걸쳐 현금이 인출된 내역으로서 특정하여 조사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고요. 조사 내용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 개설 및 사용 경위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처분청으로서, 즉 국세청으로서는 1차 세무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사용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현금 인출 부분이 증여 여부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원고라든가 원고의 처를 그 조사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별도로 세무조사를 이제 실시하기로 통보한 후에 2차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세무조사와 1차 세무조사가 조사 대상자, 그리고 조사 세목, 조사 사유 등이 별개인 세무조사로서 동일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보면서 뭐 느낀 거 없으신가요? 세무조사라고 하면 우리가 심적으로 조금 이제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성실하게 하시고 그래도 세무조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소명을 잘 하시면 되시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세무조사 이제 무조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상속세는 좀 이렇게 사람이 일평생을 마무리하는 세목이다 보니까 좀 무게감이 묵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할 때 좀 이렇게 다른 세목과 달리 좀 제가 경건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는 이 사례는 좀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돌아가신 고인의 인생을,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시지만 그 분의 그 고인의 인생을 돌아보니 참 우리네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29년생인 이 고인이 이제 망자시죠. 이 망인이 한국전쟁 정말 그 힘든 이제 인생의 그런 진짜 격변기 때, 우리 사회 격변기였잖아요. 격변기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으셨고, 그때 이제 남편분을 잃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홀로 지내시다가 중간 이제 한 64년경에 이제 양자를 들이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말년은 이제 요양원에서 한 4년 요양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신 사안인데, 저는 솔직히 납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독신으로 혼자 사신 거잖아요. 이렇게 사시면서 왜 이렇게 양자가 필요했을까? 뭐 정말 의지하고 싶은 누군가가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결국 인생 말로가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양자가 필요가 있었을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사망 상속인은 인간인지라 이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조금 세금을 좀 덜 내려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4년간 이렇게 362회에 걸친 어떻게 보면 피상속인의 계좌를 2개를 개설을 하고 솔직히 돈 세탁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돈 세탁도 좀 정도껏 하셨어야죠. 이렇게 해서 걸린 사안인데 저는 이 그 상속인이 이런 이제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 사안에 대해서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좀 그렇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조금 약간 좀 불쾌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피상속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러면서 인생 말로가 정말 요양원에서 보낼 거였고, 정말, 그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노인들을 이제 돌보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살 거 좀, 본인을 위해서 더 쓰시고 더 행복하게 살다 가시지.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의 독식을 위해서 이렇게 본인의 부를 이렇게 베푸실 게 아니고 조금 이제 그분 물론 이제 양자니까 필요한 만큼 줄 수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좀 더 좀 의미 있는데 쓰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망인은 돌아가시면서 솔직히 이제 뭐 제사를 지내달라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은 사후 그 본인은 남아있는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양자가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요즘은 제도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신탁이라는 것도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살펴봤을 때 좀 우리가 사후에 우리가 불가피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저랑 같이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할 때, 좀 젊었을 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이후에 일을 좀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전에 우리가 모아놓았던 이런 어떤 재산이 좀 더 요긴한 방면으로 두루두루 쓰일 수 있는 그런 방안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오늘 이 사례를 계기로 한 번쯤은 저랑 같이 생각해보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에 대한 중복조사인지 아닌지 이 얘기를 풀면서 여러분에게 논외로 참 제가 인생 말미에 이렇게 사는 얘기까지 좀 곁들였는데요.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우리 인생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서 송희경 세무사였습니다.